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2일 밤 10시 30분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즐겨 사용하는 말 중에 촛불정신, 촛불혁명 이런 게 있습니다. 촛불정신을 받들어야 한다든지, 공무원은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이 정권 사람들, 대통령,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데, 도대체 촛불정신이 뭐냐 하고 물으면은 아무런 법적, 헌법적 뒷받침이 없습니다. 촛불정신 하기에 제가 촛불 시위를 할 때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혹시 배화교 신도들이 아니냐? 배화교는 불을 숭배하는 종교죠. 이란에서 일어난 종교인데 조로아스트교라고 하기도 하죠. 배화교가 아니면은 촛불이 뭔데? 심지어 촛불 시위가 한참일 때 촛불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어느 국회의원은 사우나를 즐겼다, 이런 기사를 쓴 메이저 언론 기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촛불정신, 촛불혁명 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감을 잡아야 되는지, 어쨌든 그것은 정치적인 용어고, 굳이 따진다면은 촛불혁명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반역이란 뜻이죠. 혁명은 우리 헌법체계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혁명을 합법화하는 헌법은 없습니다. 혁명은 다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촛불혁명이라 하면 촛불로서 헌법을 불태웠다는 뜻이니까 그것은 반역이죠. 그런데 공무원이 촛불혁명 정신을 받드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부터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혁명 정권, 즉 반역 정권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뜻과 크게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촛불 정신, 촛불 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이건 정치인들의 레토릭이니까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시해야 되느냐? 공직자는 그런 말을 무시해야 됩니다. 그건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하는 거다. 그걸 도대체 따를 수가 없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촛불혁명 따를 방법이 없다 라고 딱 선을 그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 사법부조차도 이 촛불혁명, 촛불정신에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드디어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인물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책을 하나 읽다가, 이미 예고가 된 책이죠.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이분이 며칠 전에 퇴임을 했습니다. 김태규 부장판사가 쓴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나라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글마당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김태규 부장판사는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였습니다. 현직이었습니다. 이 책을 썼을 때는, 제가 읽고 있는 현직을 썼을 때는 아주 이분은 훌륭한 판사입니다. 2018년에 울산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법대 법학과를 나왔고, 한국해양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해사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로스쿨도 다녔고, 박사학위 논문이 해양환경범죄의 형사법적 연구, 이 매우 학구적인 분으로 보이고, 이분이 유명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법치가 무너지는 일이 있을 때마다 사안별로 아주 잘 쓴, 그리고 생각이 깊은 글을 발표를 해가지고 김태규 부장판사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상당히 날카로운 비판을 해서 또 한 번 화제가 됐던 분인데, 이분이 쓴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이런 걸 읽어보니까 그동안에 지난 4년 동안 이 고민을 했던 이 법치의 주요 쟁점들이 거의 다 여기서 다루어지고 있었고, 읽을 때마다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잘 썼다는 감탄도 있지만은 어떻게 저의 생각이나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이렇게 일치하느냐. 법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동의를 하는구나 하는 믿음직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만 이런 분이
더 많이 현직에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법복을 벗고 나왔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김태규 부장판사를 뒤이을 이런 올곧은 판사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일이 계속 이어졌으면 합니다. 이분의 책의 설명에 재밌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스터 쓴소리 판사 김태규의 촌철살인. 이 중에 하나가 이 촛불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다룬 글인데, 제목이 촛불 정신을 받들라는 대통령의 사법부 70주년 기념사를 아주 근원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촛불, 이거는 이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비판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선거로 집권을 해놓고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했으면 그것은 혁명정권이죠. 그럼 헌법 다 쓸어버려야 되죠. 아니,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사람이 내가 혁명으로 집권했다고 하면 이게 사기 아닙니까? 사기 중에서도 이거는 그냥 나는 반역정권이라고 자백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이걸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제사회에 나가서도 계속 촛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판은 사법부 70주년 기념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이런 내용을, 이런 연설을 먼저 이렇게 김태규 부장판사가 앞에 딱 달아놓고 그 다음에 비판을 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지금 국민은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700만 개의 촛불이 헌법 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 주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저는 촛불 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촛불 정신을 사법부와 입법부가 같이 지자는 겁니다. 아니, 사법부가 촛불 정신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는 혁명재판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막말을 해도 그때 비판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비판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 기념사를 들었던 김태규 부장판사가 이런 말로 자기의 글을 시작을 합니다. 이 글은 2018년 9월 13일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한 기념사의 전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아마 어떤 이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크게 감동하면서 전율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날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이 기념사를 접하고 받은 모멸감은 상당하였다. 딱 모멸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모멸감이 아니라 그 순간 울분이 치솟았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또 어떤 면에서는 전율이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 정권이 법치를, 한국의 헌정 질서를 본격적으로 흔들겠구나. 저 예측은 맞았습니다. 더구나 거기에 제동을 걸어야 할 사법부가 김영수 대법원장이 거기에 부하 내동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법치 파괴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정치적 상징물을 존중하고 정치적 의사표시가 주는 메시지를 수용하라는 의미이니 법관과 법원에게는 금기와도 같은 말인데, 그것을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것도 사법부의 심장부인 대법원에서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을 보고 순간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그날 저녁에 뉴스를 통해 보면서 분하고 흥분된 마음에 안절부절 못하였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불쾌감은 앞으로도 쉽게 가시지 않을 듯하다. 촛불 정신을 받든다라는 의미를 아직도 나는 모른다. 무엇을 받든다는 표현은 전제 군주나 절대 권력자에게 적합하거나 그 외의 영역에서 사용하더라도 종교적 절대자나 구원자에게 사용될 법한 말인데, 이런 표현이 큰 고민 없이 사용된 것이다. 촛불 정신을 받들라는 말을 들으면서 배화교를 떠올렸는데 저하고 똑같네요. 아마 그 말이 무슨 종교적 표현으로 들렸기 때문일 것이다. 촛불 정신을 받든다, 어떤 정신을 받든다는 말은 그것은 종교 집단에서 할 일이지 대통령이 사법부에서, 더구나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에 와가지고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촛불을 든다는 것이 특정 종교의 의식을 의미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그것이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면은 그것은 정치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하지 사법부의 심장에서 할 말은 아니다. 그것이 헌법의 상징물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전혀 수용될 수 없다. 헌법 어디에서도 촛불 정신이라는 것이 담겨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촛불로 상징된다는 해석을 들어본 적도 없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국민의 기본권 보장,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등이 촛불 정신이라는 것과 등가의 의미를 가진다고 이해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촛불 정신과 사법부, 대한민국 헌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촛불 정신을 받드는데 입법부와 사법부도 동참해달라고 한다면 이것은 헌정질서 무너뜨리자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한 거죠. 최대한 좋게 해석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당부로 온 나라가 두 조각이 나는 혼란을 겪고 있을 무렵 나타난 국민 저항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여전히 북적절하다. 그러면 태극기 집회에서 주장되는 내용이 국민 다수의 의사로 나타나면은 촛불 시위로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스스로 그것을 헌법 정신이라고 말할 것이냐고 의문을 가져보면 전혀 그렇게 기대되지 않는다. 아마도 촛불 정신이라는 실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700만 개의 촛불이라는 숫자에 그 정당성의 근거를 두는 듯하다. 그러나 다수 통치론, 국민 주권에 대한 오해, 광장 정치의 폐해 등을 고려하면은 단지 숫자가 법률적 정당성의 근거라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또 위험하다. 그 숫자를 논하려고 한다면 같은 셈법으로 이루어진 시위대의 숫자가 태극기 집회에서도 나타난 적이 있으니 이제 태극기 집회도 정당하다 해야 한다. 1700만의 촛불 정신, 1700만이 뭐가 중요하냐 이겁니다. 촛불을 든 사람이 1700만이면 안 들은 사람은 그러면 5천만에서 빼면은 3300만 명은 촛불 안 들었잖아요. 그럼 촛불 안 든 사람이 정신을 안 받습니까? 나아가서 앞으로 태극기 집회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혹시 집권하면 그들이 대법원의 심장부에서 그와 같은 취지를 법권이 받들라고 요구하는 데 대하여 법원이 수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찬성하고 지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습을 문재인 정권의 집권자들이 상상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만 들어보면 잘못을 쉽게 간파할 수 있는데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 앞에 사법부의 독립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이날 있었던 대통령의 기념사에 이어 이루어진 대법원장의 기념사도 아쉬웠다. 여기서 이제 본론이 시작됩니다. 비록 촛불 정신을 받들겠다는 발언은 없었지만 대체로 대통령의 기념사에 화답하는 내용이라 그 부적절함이 그대로 전달된 느낌이었다. 그 중에서 다소 오해될 만한 한 부분만을 인용하면은 국민이 피와, 또 피가 왜 나옵니까? 국민이 피와 눈물로 국민 주권의 회복을 이루었듯이 사법부의 신뢰 회복도 그저 얻을 진리 없습니다라는 부분이다. 원론적 수준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성립하는데 국민의 피와 눈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주권의 회복이라는 표현으로 그것이 마치 대한민국의 주권이 침해되었다가 촛불 정신으로 인해 회복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면 그것은 부적절하다. 아니 촛불 시위가 일어나기 전에는 국민들이 주권 행사를 못했습니까? 아니 우리 주권이 그러면은 누구에 의해서 눌려져 있었습니까? 주권이라는 것은 국가의 독립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촛불 시위로 침해당한 주권을 살렸다는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더구나 그 비슷한 이야기를 대법원장이 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논지입니다. 그 주권이란 표현이 대한제국의 주권이 일제의 침략으로 침탈당한 상태로 지나다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회복되었다는 의미라면 수긍할 수 있다. 다만 광무개혁으로 전제 군주정을 표방하던 대한제국의 국채를 공화정으로 선택한 대한민국이 이어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어색할 수는 있으므로 적어도 법학적 관점에서 주권의 성립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은 주권을 찾았다는 말보다는 주권을 성립시켰다. 주권을 새로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대한제국을 이어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주권의 회복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고려 속에 대한제국의 국권을 회복했다는 의미보다는 이른바 촛불정신이라는 것을 통해 국민의 주권을 회복했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볼 여지가 훨씬 크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연설이 그렇게 해석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촛불 정신을 받든다는 말을 이어가지고 촛불이 대한민국 주권을 회복했다는 그런 잘못된 헌법관과 이 역사관을 갖고 있더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것이라면 앞서 촛불 정신을 거론한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하여 지적되는 모든 비판이 그대로 대법원장의 기념사에 적용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정치인인 대통령보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기념사에 대하여 더 무겁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촛불 정신을 받들자 또는 촛불 정신에 의해서 주권이 회복되었다는 그런 과장은 대통령이 했을 때보다는 대법원장이 했을 때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아주 준엄한 비판입니다. 제발 간절히 바라건대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와 같이 정치적으로 이해되어 버린 시위나 집회의 가치를 법원에 들이대고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법원이란 조직은 애초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조직이다. 이런 조직을 정권이나 의회가 압박하는 것은 그 압박의 강도가 그 나라 법치의 수준을 가늠하게 한다. 법원이 수호해야 할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적 헌법 질서와 그에 따르는 헌법 및 법률, 법원리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권력자나 정권이 함께 공감하고 법원을 간섭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그러니까 촛불 정신 이런 게 법원 판결로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인민재판 비슷하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뭐라고 했느냐. 똑같은 취지에서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해야 된다. 그게 좋은 재판이라고 했어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해야 된다. 요게 촛불 정신을 받들으라 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촛불을 든 1700만 개, 1700만 명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해야 그게 좋은 재판이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이 대법원장의 지난 19일 입장문에서도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살뜰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촛불 정신에 맞는 재판이 그게 국민의 높이에 맞는 재판이고 그게 좋은 재판이다. 좋은 재판이라는 것은 김명수가 보기에 좋은 재판이고 헌법의 눈에 보면은 그건 나쁜 재판이에요. 이분은 김명수 씨는 좋은 재판과 바른 재판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른 재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른 재판입니다. 즉 공정한 재판입니다. 바른 재판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재판이 바른 재판이고 좋은 재판은 아주 주관적인 것이니까 김명수가 좋아하는 것이 좋은 재판입니다. 좋은 것과 바른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른 재판입니다. 그런데 김명수가 원하는 것은 촛불 정신에 부합하는 재판, 즉 나쁜 재판이죠. 바르지 못한 재판이죠. 바르지 못한 재판을 좋은 재판이라고 호도해가지고 좋은 재판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입장문에서 밝혔어요. 그 입장문은 사과문을 발표할 입장문에 또 겁도 없이 여기에서도 좋은 재판, 쉽게 말하면 인민재판 하겠다. 인민재판이 좋은 재판이다. 그 인민재판은 뭐냐? 촛불 정신을 받든다. 여기에 대한 김태규 부장판사의 이 비판은 아마 법률가가 쓴 최초의, 제가 본 최초 유일한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 수많은 법률가들이 다 뭘 하고 있느냐 하는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태규 부장판사의 이런 이야기가 수천 명이 쓰고 수만 명이 썼어야죠. 그나마 뒤늦게라기보다는 막 이런 글과 접하게 되어서 제가 반가워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릴 내용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